낮은 급여, 부족한 전문성, 간호사와 대비되는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이유로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너무 겉핥기로만 알고 계시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실제로 저는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 간호사와 일을 한 적이 있고 제 지인 중에 간호조무사로 활동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발 씻기기 서비스, 환자의 항문에 좌약을 넣는 일 등 차마 말하지 못할 간호사들의 찐 현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간호조무사분들이 간호사로 전향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간호조무사의 처참한 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간호조무사 검색을 해볼까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합니다. 도구 소독, 건강검진 테스트, 혈압, 당뇨 등 입원한 환자들의 수치를 기록하는 등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표면적인 업무이죠. 종합병원, 한의원 등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보조라는 말이지 간호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라는 말이 있죠. 간호조무사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별 대우입니다. 의사는 10년, 간호사는 4년 정도 준비해서 일을 하죠. 이에 반해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을 하고 1년을 공부해온 간호조무사는 시간, 돈, 공부량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하대하거나 텃세가 꽤 있는 편입니다. 취업한 지 한 달 안에 피를 뽑는 IV도 못한다면서 빨리 배워야 한다고 압박을 하거나 3일 만에 병원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라고 지시하기도 하고요. 술에 취한 환자에게 욕설을 듣거나 보호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7월 18일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발 씻기기 서비스를 지시한 일이 있었죠. 중증 환자가 아닌 젊고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발도 닦아야 했어요. 환자의 항문에 좌약을 넣어야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내부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호스테이션에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간호조무사 휴게실이 없거나 명찰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밤낮 없이 일하게 돼요. 새벽에 근무를 나갈 때도 있어 건강이 나빠집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 수가 많을 경우 휴식 없이 끊임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고요. 실제로 일이 많아 식사도 직원 식당이 아닌 병동 옆에 있는 비품실에서 드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여름이면 온몸에 땀방벅이 납니다. 병동 안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못 틀어요. 가만히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은 에어컨 틀면 추워하시고요. 혈압이 낮은 분들은 일반 혈압계를 사용하면 인식이 안 되어서 저혈압 전용 혈압계로 갈아 껴서 다시 재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수동으로 재야 하고요. 환자분들이 퇴원을 하시면 침대 시트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침대 매트리스 자체를 들어서 갈아 끼워야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가능하고 신입이면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저도 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4, 5kg가 빠졌을 정도예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현타가 왔던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늘을 빼버려가지고 갑자기 피가 막 엄청나게 막 몸 밖으로 막 흘러나와서 막 바닥이 막 피범벅이 된 적이 있었어.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이 계실 때마다 긴장을 하고 피가 또 이제 굳어버리면 닦아지기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지혈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간호조무사의 월급은 상급 종합병원은 약 400만원, 종합병원과 의원은 약 200만원, 요양센터는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 월급임에도 주 6일 일하는 곳이 많고 병실 쪽으로 간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로 활동할 지인분과 말씀을 나눠볼게요. 간호조무사 실제로 이제 일을 했었잖아. 그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됐어? 나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까지 일을 했는데 또 6시간 근무한 적도 있어서 연봉이 한 2,3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간호조무사의 연봉 실측은 이렇습니다. 취업공고 사이트만 보아도 연봉 2,300만원, 3,000만원대이고 간호조무사 카페에도 자신이 낮은 급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죠. 7년차 간호조무사도 최저임금 연봉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6년 동안 간호조무사를 활동을 하셨던 분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연락을 오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20대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꼭 전향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전직 간호조무사분께서 실습 2곳, 취업 3곳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업무 기간도 길고 힘든데 텃세도 심하고 체계가 없다.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니다. 수습 기간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바 시급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많을까요? 진입 장벽이 낮고 수월하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높은 연봉입니다. 간호조무사는 10년 차여도 높은 연봉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간호사는 연봉이 높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일 경우 면허를 갓 취득하고 취업을 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매우 높은 초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경력을 더 쌓아 수 간호사가 된다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최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매우 센 편이라 대부분 짧으면 3년, 길어야 10년 이내의 종합병원이나 로컬병원 등으로 많이들 이직한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다음으로 간호사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초봉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꽤 쓴 편이에요. 경력이 많을수록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동네 병원은 연봉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업무 강도 또한 낮은 편이라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이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는 편이에요. 워라밸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것이죠. 초봉은 1,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경력을 쌓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상의 연봉도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특히 취업이 잘 되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동네 병원, 의원에서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의 취업 비중이 높지만 매출 규모나 병상이 큰 지자체 종합병원급으로 넘어가면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의 취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하는데요. 취업률이 상위 10개 학과 중에 간호학과가 5위를 차지했고 취업률도 82.4% 높은 편이에요. 간호학과가 4년제 전문대 상관없이 취업이 잘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 4년제보다 전문대 간호학과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가 되어 직접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돕고 처방이나 규정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 투약, 물품 정리, 환자 상태 체크 등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주사를 놓으시거나 환자 차트 관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분들의 수액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도록 미리 수액을 준비하거나 비품 저장, 시트를 가는 역할을 하죠. 업무 역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학과는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나이대가 매우 다양한데요. 30대에서 40대 분들도 진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가 30대, 40대에 대학을 진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서비스직이나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남을 삶을 보내고 싶지 않는다는 분이 주로 도전을 합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40대에 간호학과로 진학을 분들이 계세요.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전에 비해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에서 면허증 활용도를 생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20대 중반인데 간호사가 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현실과 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전환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하단에 영상 링크를 확인을 해보세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학점 익히 수익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